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신동호 화백의 작품 풍호나 홍길동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홍길동이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에 참여한 40여 명의 스태프 중에는 신동호 화백의 문화생이었던 정욱을 포함하여 김대중, 유성웅 등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홍길동 이후 김대중 감독님은 대우라는 업체를 차렸고 정욱 회장님은 원 프로덕션이라는 업체를 차려서 일본 도에이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일하다가 이 두 회사를 합치게 됩니다. 대우와 원 프로덕션의 첫 글자를 따서 1977년에 탄생한 회사가 바로 대원동화입니다. 대원동화가 도에이로부터 외주를 받은 작품들은 은하철도 999, 캔디캔디, 우주의 적 캡틴 하록 등이 있습니다. 당시 대원동화는 작화감독의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잡지에서 한국 애니메이터들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우주의 적 캡틴 하록의 1화를 감상한 당시 도에이 동화의 사장은 완성도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대원의 정욱 회장님과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도에이로부터 외주를 받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감독님은 1978년 대원 동화를 퇴사한 후 세영 동화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세영 동화에서 제작한 작품 중 하나가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였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오타쿠 집단 가이낙스로서는 우주의 적 캡틴 하록의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김대중 감독님은 업계 대선배였고 나디아를 제작할 당시 세영 동화는 마크로스 외에도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베테랑 업체였습니다. 동과 시나리오는 NHK에서 다 제공해주고 제작 과정 대부분은 네임드 애니메이터 김대중 감독님의 세영 동화에서 다 해주니 가이낙스 입장에서 처음으로 TV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디아는 작화 붕괴의 원인이 수준 낮은 한국 업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나디아는 단순한 하청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콘티와 원화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작화감독, 동화감독은 물론 배경, 채색, 촬영, 현상 등 작업 전반을 다 한국에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 하청이 아니었고 안노는 어설픈 일본 업체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화도 한국에서 진행된 편도 있었죠. 김대중 감독님은 당시 일본에서도 4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불렸고 도에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인정받는 애니메이터였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세영 동화가 퀄리티를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엉터리 외주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나디아는 NHK가 토오와 코라드에 외주를 준 걸 토오가 다시 그룹 타크에 외주를 주고 타크가 다시 가이낙스에 외주를 주고 가이낙스가 다시 세영동화에 외주를 주는 식으로 의사소통 단계가 너무 많아 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이낙스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했냐 하면 노틸러스호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도 제로 대작전에 알파오처럼 그려달라는 식으로 작업 지시부터가 문제가 있었죠. 출장비가 없었는지 한국에 품질 관리할 인력을 파견하지도 못했고 국제전화비가 비싸서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도 못했었고요. 안노의 인터뷰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업체 간의 팀워크가 좋아지면서 파리상공전 같은 명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카다 토시오는 제작비 대부분을 초반부에 다 써버리고 그 후에 자금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23화부터는 감독이 히구치 신지로 교체되게 됩니다. 히구치 신지 방한 시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작화팀이 다 흩어져 버려서 완전히 새로운 작화팀을 꾸리게 되었고 뭘 어떻게 해도 작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처럼 퀄리티가 좋은 편은 일본에서 제작하고 퀄리티가 떨어진 편은 한국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작화 붕괴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리상공전도 세영 동화에서 작업한 것이니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퀄리티는 들쭉날쭉했던 것이죠. 작화 붕괴의 원인은 작화팀 물갈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디아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오카다 토시오가 NHK로부터 들은 설에 의하면 한일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정해진 일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디아를 만드는 목적 외에 NHK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제작 기술을 가르쳐준다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카다 토시오뿐만 아니라 히구치 신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협업하는 게 나디아 시리즈 제작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는 한일 문화 교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NHK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산당 사토 스케이로 의원이 왜 일본 국민의 수신료로 한국 업체가 돈을 벌게 만드냐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나디아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22화에서 노틸러스 호가 리타이어 될 때 네모만 리타이어 한 게 아니라 감독인 안노도 리타이어 하게 됩니다. 안노가 리타이어 하게 되면서 23화부터 33화까지는 히구치 신지가 감독을 맡게 됩니다.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이름 신지가 바로 히구치 신지에서 따온 이름이죠. 히구치 신지가 담당한 부분부터가 선편인데 감독 교체 때문에 작화 붕괴와 더불어 시간을 벌기 위해 긴급히 만들어 넣은 땜빵 편들이라 각본이 산으로 가게 되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나디아의 각본은 가이낙스가 아닌 NHK에서 만든 각본이 있었습니다. 오프닝을 보면 원작에 쥘베른의 해저 이말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작에 쥘베른의 신비의 섬이 빠져 있습니다. 일본 쪽 예고편을 보면 신비의 섬이 원작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는 해저 이말리가 원작이고 2부는 신비의 섬이 원작입니다. 3부는 뭐가 원작인지는 이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NHK의 원화는 그냥 세계 명작 만화였는데 가이낙스가 노잼이라고 생각해서 각본을 뜯어고치게 된 것입니다. NHK의 원화는 20% 정도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NHK의 각본대로 해저 이말리와 신비의 섬의 2부는 각본에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 선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설은 낭설입니다. 39화를 방영하는 동안 방송사 사정으로 14번이나 휴방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80%나 갈아엎은 각본 때문에 매화 각본이 늦게 나오면서 시간이 부족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히구치 신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 각본을 NHK에서 준비해 보내줬지만 교육적이고 진지하고 도덕적이라 놀랄 만큼 노잼이었다고 합니다. NHK에 각본을 써야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체 틀은 안 바뀌었지만 재미를 위해 알맹이는 거의 바꿔야 했습니다. 가이낙스가 마음대로 각본을 뜯어고치더라도 NHK에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도 없이 그림을 다 그려버린 후 방송 직전에 납품하니 NHK 입장에선 황당하지만 그냥 방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안노와 히구치 신지는 이러다 우리 체포되는 거 아닌가 하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각본의 80%를 뜯어고치고 캐릭터 설정을 많이 바꾸었음에도 NHK의 각본이 원안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가이낙스는 나디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노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면서 히구치 신지는 나디아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지가 나디아에서 내릴까봐 도망치면 안 되라고 세뇌를 시키게 되죠. 다행히 신지는 2부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안노는 3부에서 복귀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부에서 제작비를 줄이고 3부에서 제작비를 몰아넣는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울트라맨의 컬러 타이머가 3분인 이유가 제작비가 부족해서 20분 내내 싸울 수 없으니 제작비 대부분을 3분에 몰아넣기 위한 설정이었듯이 에반게리온에서도 타이머가 돌아가는 이유 역시 한 회 20분 중에서 약 1, 2분간의 전투 장면에 제작비 대부분을 몰아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디아는 2부에서 힘을 아껴두었다가 3부에서 힘을 주어서 연출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넣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2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디아에 대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